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이제 나흘이 지났는데, 자, 이즈음의 민주당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제가 어제도 민주당 초선들의 반성 그 이면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해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선거에서 이기면 이긴 뒤에 그 당의 모습, 그 다음에 지면 진 뒤의 그 당의 모습, 이것이 이제 결국 그 다음 뭐 선거가 있든가 아니면 민심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은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참패를 했는데, 이 참패 뒤에 여권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11개월 뒤에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11개월 뭐 길다면 길지만 또 금방 지나갑니다. 물론 여론이라는 거는 뭐 수시로 바뀌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은 자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왜 졌느냐 하는 걸 진단을 정확하게 하면 처방은 나오게 마련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내로남불, 위선, 무능, 뭐 LH 투기 의혹,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졌다 그러면 그 증거에 대해서 100가지는 원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권 핵심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는 여권의 그 흐름을 좌우하는 빅마우스들, 이런 사람들의 그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민주당 보선 전과 후 뭐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은 이제 여론의 흐름 같은 걸 봐가면서 입장을 정할 텐데, 우선 딸랑 세 문장 선거 후에, 그러니까 뭐 하던 일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세 문장, 그 나머지는 거의 모른 척.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의 특징이죠. 본인한테 뭔가 유리한 게 있으면 뭐 나서서, 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2019년에 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뭐 불법 출금 의혹의 도화선이 된 그런 뭐 원주 별장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그 다음에 버닝썬 사건도 있었지만, 그런 거를 법무부로부터 보고를 받고서 뭐 검찰과 경찰에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그래서 결국 불법 출금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하고, 본인한테 좀 불리한 듯 싶은 것이 있으면 모른 척 입 딱 씻고, 아니면 유체이탈 화법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그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그 설득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었죠. 근데 지금이 딱 그런 현상입니다.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정세균 총리가 곧 뭐 그 사의를 표명한다고 하니까 뭐 대권 출마한다고. 그러면 그 후임이 누구냐? 이런 이제 인사 같은 것으로서 그 메시지, 변화된 메시지 같은 걸 보여줄 수 있더군요. 그런데 그 인사,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이미경 급부상 뭐 이런 보도를 한 사람도 있고요. 이미경 급부상, 이미경 잘 아시지만 오선 의원의 민주당 핵심,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 사람입니다. 뭐 전혀 뭐 무슨 통합형이나 뭐 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민주당 뭐 한명숙 전 총리 비슷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 색채에 아주 충실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뭐 지금 거론되는 게 뭐 박지원 국정원장, 뭐 김영주 뭐 전 무역협회장, 뭐 다 뭐 그쪽 계열의 사람들이죠. 김부겸 전 의원, 다 민주당 그냥 사람들입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언저리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만 쭉 거론되는 걸로 봐서는, 아, 문 대통령은 이 보선 참패의 그 참패를 가져온 그 민심에 대해서 그냥 뭐 별거 아니다, 내가 하던 일 계속하면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하죠. 그런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 대통령 스스로가 이렇게 변화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뭐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어준 씨, 친여 방송인이고, 말이 친여 방송인이지 여권의 대단한 실력자다, 이런 소문이 파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권으로부터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여러 뭐 반성을 하자, 뭐 조국 전 장관 뭐 옹호도 잘못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아, 그렇게 하면 다 망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 국정 기조를 전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쏘아붙인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잘 아시지만 이제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조국, 뭐 임종석 본인도 이런 사람들, 이광철 민정비서관 이런 사람들 뭐 무혐의 처분, 증거 불충분이죠. 증거 불충분은 무혐의 처분하니까. 그리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획 또는 조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재부와 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에서도 증거를 찾지 못해놓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사회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개입한 혐의가 김기현 울산시장, 그러니까 그 당시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의 산재 모병원 예비타당성 면제, 이거를 탈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민주당이죠. 이 사람의 공약은 도와준 겁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건 뭐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의 조작인 것처럼 의도된 기획이다. 아니 그러면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을 시켜서 뭐 그런 거 하도록 했나요? 언제? 그때는 뭐 총장도 아니었는데.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고, 그 다음에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 그때 울산경찰청장으로 편파적인 수사 또는 김기현 울산시장을 공격하는 수사를 주도했던 황운하 의원이죠. 현재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써먹고 용도 폐기한 것이다. 고래고기 사건으로 앙심을 품고 있던 검찰은 이 사건을 보복의 발판으로 활용하고자 음모를 꾸미려 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혐의를 다 부인하고, 뭐 혐의 부인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울산 사건 자체에 대한 시각을 거의 조작이다, 음모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변함이 없고 적반하장이다. 피의자들이, 피고인들이, 지금 황운하 의원은 피고인입니다. 재판받고 있죠. 그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판사 때문에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피고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민주당의 빅마우스 정청래 의원. 조국 사태, 옹호 등은 폐인이 아니다. 서초동 촛불 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 조국 검찰개혁이 문제였다면 총선 때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늘 친문 핵심 당원들한테 휘둘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문 핵심 당원들이 초선 5인,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와서 이제 반성문 같은 걸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의원, 뭐 이런 사람이 이제 대표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초선 5족, 초선 5족, 심지어는 뭐 초선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자 폭탄도 쏟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입니다. 내부 총질하는 초선 5족. 배은망덕하다. 조국 사태 이후에 총선 대승한 건 잊었나. 이건 정청래 의원 논리하고 비슷하군요. 그 다음에 지지자들 친노, 노빠라고 몰아세우며 노무현 대통령 고립시키더니 세월이 훌쩍 지나도 변한 게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자, 문재인 대통령 여전히 모른 척, 그 특유의 모른 척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여권의 빅마우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 걸 봐서는 국정기조에 대한 변화 내지는 지금까지의 내로남불, 위선, 무능 뭐 이런 것들을 좀 떨쳐버리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민심인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같이 이제 기자들로 봐서는, 기자들은 뭐 아무래도 중립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보이는데 지금 여권은 그거에 부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게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고, 여권의 핵심들 생각은 여전히 변한 게 없다. 작년 총선에도 이거보다 더한 추미애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팀 다 해체하고서도 이겼는데, 그런데 이번에 진 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개혁을 더 세게 못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앞으로 11개월, 이제 11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12개월도 남지 않은 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여권은 이대로 가고 여기에서 오히려 뭐 검찰개혁, 뭐 언론개혁, 여권이 주장하는 사법개혁 뭐 이런 걸로 또 승부를 보겠다.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권이 얘기하는 개혁이라는 단어, 이거는요 보통 우리가 사전적으로 얘기하는 개혁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임기를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뭐 공수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니면 검수완박,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언론개혁이라는 것도 결국 김어준 씨 같은 진행자를 여기저기에 많이 심어놓는 것, 실제 뭐 교통방송이나 뭐 KBS, MBC, 지상파 같은데 그런 사람들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패널들도 뭐 좀 껄끄러운 패널들 제거하는 것, 그렇게 돼서 완전히 여론과 여론을 호도하는 이런 쪽으로 자기네들이 몰고 가는 게 언론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앞으로 11개월 동안 관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과 결국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이제 내년 대선은 국민의힘에는 청신호가 켜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런 여권의 여권 주장대로 하는 그 개혁의 반사이익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국민의힘이 자충수만 두지 않으면 내년 대선도 뭐 거의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라고 그럼 자충수를 또 안 두겠느냐? 그거는 저도 또 뭐 자신은 없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경고를 했듯이 내부 분열의 싹이 있다고 합니다. 뭐 TK와 TKR, 거기도 이제 초선 의원 중심으로 해서, 자, 국민의힘이 영남당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로 출마하는 것을 일부 반대하는 기류가 있는 모양이고,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거기에다가 김무성 전 대표 지금 뭐 대표 출마한다는 설이 국민의힘 내부에 파다한데,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친박, 친이 뭐 여전히,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싼 그 내부 갈등, 이것도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은 당이 워낙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전국 선거에서 4연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잠잠해서 있었는데, 이 잠잠했던 이슈가 다시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거지는 것 아니냐. 거기다가 홍준표 무소속 의원 입당 문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 많은 내부 잠재적인 갈등이 표출되는 계기가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다. 보궐선거의 승리로 어느 정도 자신감이 회복이 되니까 다시 또 옛날 버릇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조짐들이 보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 자충수를 두게 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또다시 국민의힘에서 지지를 철회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11달 정도 뒤의 대선 국면이 보다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이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민주당의 그 변함없는 기조,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면 그 반사이익을 오롯이 챙겨가면서 내년 대선에 임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궐선거 전과 후의 민주당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전체적인 기조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에는 청신호인데,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가 또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런 조짐이 벌써 보인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관찰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